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를 지키는 꽃. 함경도 깊은 산골에 눈먼 아버지와 딸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날씨가 추워요. 밖에 나오지 마시고 방에만 계세요. 오냐, 오냐. 내 걱정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금순이는 산속 외딴 집에 안 못 보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아랫마을로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아랫마을은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금순아, 내가 감을 잘 깎는다고 온 마을의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감골 할머니는 커다란 광주리를 가져오며 금순이를 칭찬했습니다. 광주리 속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집에 갈 때 몇 개 얻어가야지.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금순이는 외딴 집에 쓸쓸하게 계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우리 금순이는 앞 못 보는 아비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만 하고 있으니. 아버지는 혼자 집을 보면서 품팔이 간 금순이를 생각했어요. 이제 저물 때가 된 것 같구나. 해가 지면 사나운 짐승들이 나올 텐데. 아버지는 작대기를 짚고 더듬더듬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순아, 어쩌면 이렇게도 예쁘게 잘 깎았니? 게다가 많이도 깎았구나. 감골 할머니는 금순이가 깎아놓은 곶감을 보면서 말했어요. 금순이는 아무 말도 않고 얼굴을 붉히면서 열심히 일만 했답니다. 금순아,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날씨가 춥구나. 자, 잘 익은 감을 몇 개 쌌으니 내 아버지 갖다 드리려무나. 감골 할머니는 금순이에게 보자기에 싼 홍시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금순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금순이는 감 보따리를 들고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짧은 가을에는 서쪽 산봉우리를 넘고 동쪽 산봉우리 위로는 초승달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헤헤헤헤, 하늘나라 선녀 같구나. 나랑 같이 살자. 헤헤. 금순이가 곰바위 앞을 지나가는데 바위 뒤에 숨어있던 오랑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오랑캐 나라와 가까운 이곳에는 오랑캐들이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답니다. 이놈들 비켜라! 금순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북촌마을 촌장이다. 나랑 우리 집으로 가자. 헤헤. 얘들아,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이 처녀를 잡아서 말에 실어라. 오랑캐 촌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오랑캐 졸개들은 금순이를 꽁꽁 묶어서 말 등에 실었어요.
금순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답니다. 오늘은 전혀 사냥을 했구나. 으하하. 오랑캐 촌장은 산이 떠나가게 웃었어요. 벌써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을까? 아버지는 용바위 앞에 서서 밤이 깊도록 금순이를 기다렸습니다. 금순아, 어디만큼 왔느냐? 쌀이골을 지났느냐? 곰바위를 지났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픈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금순아, 어디만큼 왔느냐? 북촌 마을로 끌려온 금순이는 어두운 토방에 갇혔습니다. 나하고 결혼하면 금은보화랑 비단이랑 많이 주마. 오랑캐 촌장은 값나가는 물건들로 금순이를 꿰려 했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오랑캐한테는 시집갈 수 없다. 빨리 나를 집으로 보내다오. 금순이는 토방에 갇힌 뒤로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기랑 밥이랑 많이 먹고 어서 일어나라. 우리 촌장각시 되면 꽃가마 타고 집에 갈 수 있다. 오랑캐 졸개들이 음식을 들고 와서 타이르듯 말했어요. 오랑캐 각시가 되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금순이는 입술을 깨물면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처녀가 고집이 세구나. 보름 동안이나 물 한 모금 안 먹다니.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물이라도 먹어라. 오랑캐 졸개들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금순이를 타일렀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우리 집 앞마당에 묻어라.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귀신이 되어서 너희들을 모두 잡아가겠다. 금순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랑캐 촌장은 금순이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얼마 뒤 오랑캐 촌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갔을 때였어요. 휘잉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으아! 말 위에 앉아있던 오랑캐 촌장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어요. 처녀 귀신이 원수를 갚았다. 겁에 질린 오랑캐들은 금순이의 시체를 찾아 떠매고 금순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가, 금순이 왔느냐? 아버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오랑캐들은 시체를 살인문 옆에 놓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금순아, 아이고, 어떤 놈이 착한 우리 금순이를 죽였느냐. 아버지는 금순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랫마을 사람들이 와서 마당가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금순이의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는 며칠 사이에 금순이네 집을 울타리처럼 빙 둘러쳤어요. 저 나무는 금순이의 넋이야. 아버지를 지키려고 울타리를 만든 게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어요. 울타리 나무에 꽃이 피었답니다. 다른 꽃들은 열흘이 못 돼서 떨어졌지만 울타리 나무의 꽃은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피었어요. 저 꽃은 무궁화야. 금순이의 혼이 아버지를 지키려고 오래오래 피어 있는 거야.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는 이 꽃을 무궁화라고 불렀답니다. 무궁이란 끝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황금 지팡이. 옛날 어느 산골에 두매와 달래가 살았습니다. 두매는 앞을 보지 못하고 달래는 걷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살았지요. 게다가 착하고 정직해서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두 사람을 칭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우리 읍내 구경 가볼까? 달래가 두매에게 말했어요. 읍내 구경? 안 못 보는 나랑 걷지 못하는 내가? 응, 내가 나를 업어. 길은 내가 일러주면 되잖아? 읍내 이야기는 내가 해줄게. 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읍내 구경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몹시 무더웠어요. 한참을 걸어서 고개 밑에 이르자 온몸은 땀 범벅이 되었지요. 목도 말라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달래가 외쳤어요. 와, 저기 샘물이 있다. 정말이니? 빨리 가서 실컷 마시자. 샘물을 발견한 두 사람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두매와 달래가 샘물에 이르러 막 물을 뜨려는데 물속에서 무언가 노란 것이 아른거렸어요. 어머나, 샘물 속에 황금 지팡이가 있어. 달래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황금 지팡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주인이 없나 본데 그거 우리가 가져갈까? 두매가 달래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얘가 큰일 나려고. 이건 우리 게 아니잖아. 이 보물을 물속에 빠뜨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겠니? 그래, 내 말이 맞다. 두고 가는 게 좋겠어. 두 사람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남의 물건에 손댈 순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두 사람이 막 고갯길을 넘어섰을 때였어요. 개 좀 섞어라. 저쪽에서 한 사나이가 달려왔습니다. 옷은 선비 차림이었지만 성질이 아주 고약해 보였어요. 너 힘이 남아도나 본데 나 좀 업어다오. 나리, 저는 앞을 못 보고 이 아이는 걸을 수가 없답니다. 저희는 함께 가야 해요. 하지만 사나이는 두매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다그쳤습니다. 어른이 업으라면 업을 깨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저희들을 보내주세요, 나리. 달래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안 돼. 어서 날 업어. 어서.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나리, 저 아래 샘물가에 가시면 샘물 속에 황금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를 놓아주시고 그곳에 가보세요. 두매의 말에 사나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그냥 왔지? 주인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주인은 따로 있는 법이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사나이는 신이 나서 샘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사나이는 두리번거리며 황금 지팡이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황금 지팡이는커녕 쇳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답니다. 대신 징그러운 구렁이 한 마리가 노려보고 있다가 사나이에게 덤벼들려고 했어요. 아니, 이놈의 구렁이가. 겁에 질린 사나이는 지팡이로 구렁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구렁이는 두 동강이 난 채 죽어버렸어요. 고얀 것들, 내 이것들 가만두나 봐라.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사나이는 두매와 달래의 뒤를 한달음에 쫓아갔어요. 어린 것들이 감히 어른을 속여?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며 두 사람을 마구 때렸어요. 딸이 분명히 황금 지팡이가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가셔서 다시 잘 찾아봐요. 싫다. 너희들이나 가서 구렁이 구경을 실컷 해라. 사나이는 분에 겨워 한참을 씩씩대다가 가버렸답니다. 두매와 달래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정말 그 황금 지팡이가 없어졌을까? 글쎄, 우리 한번 가보자. 두매는 달래를 얻고 다시 샘물가로 갔습니다. 아니, 저건 없어졌다던 그 황금 지팡이 아니야? 그런데 왜 두 동강이 났지? 샘물 속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지팡이가 두 동강이 난 채 뒹굴고 있었어요. 달래는 더 가까이 가보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일어섰다. 정말 일어섰어. 달래는 너무나 기뻐서 깡충깡충 뛰며 소리쳤어요. 뭐? 내가 일어섰다고? 그 순간 두매도 눈을 번쩍 떴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환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두매와 달래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답니다. 두 사람은 동강이 난 황금 지팡이를 하나씩 나눠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 두매와 달래는 결혼을 했답니다. 서로를 더욱 아껴주며 재밌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진짜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늦게 얻은 아들 용이를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하게 키웠답니다. 귀엽게만 자란 탓인지 용이는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고 군뱅이처럼 게을렀어요. 아버지는 용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가장 큰 걱정은 용이가 사귀는 친구들이었답니다. 용이는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을 일삼았거든요. 과일 서리는 예사이고 닭 서리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혼쭐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아버지는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용아, 이제 너도 나이가 들었으니 사람 구실 좀 해야지. 밤낮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참, 아버지도 제 친구들이 어때서요? 제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친구라고요. 아들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친구라고 다 친구는 아니란다. 친구 때문에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변치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게야. 맞아요, 아버지. 제게도 그런 친구가 아주 많아요. 아들은 아주 자신만만했답니다. 오냐, 그렇다면 우리 둘 중에 누가 진짜 친구를 두었는지 어디 한번 내기해 볼까? 네, 그래요. 저한테 진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아들의 큰 소리에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어요. 아버지는 이때야말로 아들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뒷곁 돼지 우리 앞으로 갔어요. 아버지, 냄새나는 돼지 우리 앞에서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아들이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잠시 후 아버지는 제일 큰 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용아, 저 돼지를 잡자. 그 말에 게으른 아들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하지만 곧 옳지, 내기를 끝내고 잔치를 여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을 피웠습니다. 아들은 두 말 않고 아버지를 도와 돼지를 잡았어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는 금세 알아차렸답니다. 하지만 게으른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입가에는 초승달 같은 미소가 피어났지요. 그래, 우리 용인만 잘 된다면야 아까울 게 뭐가 있을꼬. 아버지는 아들이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고 착한 아이가 되길 바랬어요. 용아, 멍석과 들것을 준비해라. 아들은 흥겹게 벌일 잔치 생각에 군말 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멍석에 삶은 돼지를 싸서 들것에 실어라. 이번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용아, 앞장서라. 내가 진짜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집으로 가자. 아버지,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 제 친구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시려는 거로군요? 그렇죠? 내가 내 친구를 봐야 잔치를 벌이든 안 벌이든 할 게 아니냐. 허허.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아, 친구에겐 다른 말 말고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해야 한다.
그래야 너와 그 친구가 얼만큼 친한지 알아볼 수 있을 게야. 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들 것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캄캄한 밤하늘에서는 밝은 달림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아들의 친구가 사는 집에 이르렀어요. 아들이 친구를 문간으로 불러냈지요. 간밤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쫓다가 그만 죽이고 말았지 뭐야. 아버지와 내가 잠시 생각할 동안만 이 도둑을 너희 집에 숨겨둘 수 있겠니? 부탁이야. 뭐라고? 왜 하필 우리 집이야? 나중에 관가에서 알면 어떡하라고. 안 돼. 어서 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들의 친구는 대번에 거절했어요. 자신만만하던 아들은 풀이 죽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떠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용아, 그 아이가 너와 제일 친한 친구라고 했느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버지의 진짜 친구 집으로 가보자. 두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에게 아까 아들이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염려 말고 어서 들어오게. 들어가서 차근차근 의논해 보세. 자, 어서.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서 멍석을 풀자 삶은 돼지고기가 쑥 나오지 않겠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사실은 이 애를 바로잡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네. 결국 장치는 아버지 친구의 집에서 열렸답니다. 용아, 이 아저씨처럼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게야. 알아들었느냐? 이 일로 크게 깨달은 아들은 그 뒤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난한 유산.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긋한 삼형제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삼형제는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내 병을 고치느라 재산을 다 써버려서 너희에게 물려줄 거라고는 느티나무 막대기와 큰북, 바가지 3개밖에 없구나. 이거라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거라.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마침내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사이좋게 나누었어요. 느티나무 막대기는 마지가, 큰북은 둘째가, 바가지 3개는 막내가 가졌지요. 너무 가난해서 함께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유산을 미천 삼아 각자 성공해서 3년 뒤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삼형제는 3갈래 갈림길을 따라 각각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는 느티나무 막대기를 짚고
잡고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어요. 그런데 가도 사람 사는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거 큰일이군. 벌써 날은 캄캄해졌는데. 마지는 하는 수 없이 숲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했어요. 무덤 사이에 자리를 잡고 건부를 긁어서 이불처럼 덮었지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랍니다. 어디선가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지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 모여선 것은 귀신들이 아니겠어요? 이봐, 해골 귀신, 왜 아직 누워있나? 어서 강 건너 뚱보 할멈 혼을 빼러 가야지. 귀신 하나가 마지를 툭 차며 말했습니다. 마지가 건부를 덮고 있어서 자기 친구인 줄 알았던 거지요. 마지는 무서움을 참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몸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오늘은 자네끼리 갔다 오게. 어째 목소리가 이상한데? 내 친구 맞는지 손 한번 내밀어 보게. 마지는 얼른 막대기를 내밀었어요. 뼈만 앙상한 게 틀림없이 내 친구군. 목소리까지 변한 걸 보니 많이 아픈 모양이지. 그럼 우리끼리 얼른 갔다 오겠네. 귀신들은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마지는 섣불리 도망치다 들킬까봐 건불 속에 꼼짝 않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 뒤 귀신들이 돌아오며 떠들어댔습니다. 뚱보 할멈네 이웃집 딸 말이야. 쑥물을 주면 금방 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약만 쓰고 있어. 며칠 있다가 우리가 혼을 빼와야 할까봐. 그때 마침 첫 닭이 울었어요. 귀신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지는 그 길로 뚱보 할머니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집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 뭐예요. 마지는 쑥물을 만들어 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요.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답니다. 마지와 딸을 결혼시키고 재산을 반이나 나누어 주었어요. 한편 둘째는 큰 북을 메고 가운데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곳곳에 이런 방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곰을 잡는 사람에게는 이 고을 땅의 절반을 상으로 주겠노라. 둘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요. 사람들은 새 고개 넘어 큰 산을 가리켰습니다. 둘째는 새 고개 넘어 큰 산을 찾아갔어요. 우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망을 보았지요. 조금 있으려니 저쪽에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곰은 코를 킁킁대며 둘째가 있는 나무 밑까지 왔어요. 곰이 마침내 둘째를 발견했어요. 두리번 거리던 곰은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바로 이때다. 둘째는 있는 힘을 다해 쾅쾅쾅 북을 쳤지요. 그 바람에 놀란 곰은 그만 바위를 놓쳐버렸답니다. 곰은 자기가 놓친 바윗돌에 깔려서 죽고 말았어요. 둘째는 고을 땅의 절반을 받고 원님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막내는 바가지 3개를 차고 왼쪽 길로 갔어요. 어느 날 산길을 가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산기슭에 집이 한 채 있길래 막내는 그 집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집 앞에서 어떤 처녀가 그릇을 깨면서 울고 있었어요. 막내를 보자 처녀는 애원하듯 말했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산에는 머리 둘 달린 무서운 괴물이 사는데 오늘 밤 그 괴물이 저를 데리러 온답니다. 만약 순수히 괴물의 색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릇은 왜 깨는 겁니까? 괴물이 그릇 깨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자 막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이 되자 막내는 처녀 옆에 누워 자는 척 했답니다. 바가지 1개는 머리에 쓰고 2개는 양쪽 손에 1개씩 끼워서 귀 옆에 세우고 말이에요. 얼핏 보면 꼭 머리가 3개인 것 같았지요. 이윽고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나타났어요. 처녀의 방문을 여는 순간 괴물은 깜짝 놀랐어요. 으아, 머리 3 달린 괴물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렸으니 분명 나보다도 꾀도 많고 힘도 셀 거야. 괴물은 겁이 나서 슬그머니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막내가 바가지 2개를 힘껏 부딪히며 소리를 쳤어요. 네 이놈! 아이쿠 형님, 살려만 주십시오. 제 보물을 전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바가지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괴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정말 처녀의 집 마당에 보물을 옮겨 놓았습니다. 막내는 처녀와 결혼을 하고 보물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다시 만난 삼형제는 나란히 3채의 집을 짓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느티나무 막대기와 큰 붓과 바가지 3개를 소중히 간직하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5번째 이야기, 바보 돌쇠와 처녀 도깨비. 옛날 깊고 깊은 두메산골에
바보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랑 신기한 것들이 많다던데. 돌쇠는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세상 구경 좀 하고 올게요. 돌쇠는 아버지, 어머니께 큰 절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까? 돌쇠는 사방을 휘 둘러보았어요. 옳지, 저 새를 따라가 보자. 돌쇠는 포르르 날아가는 새를 따라가기로 했답니다. 어디로 갔을까? 돌쇠는 그 새를 놓치고 말았어요.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어요. 이거 큰일인걸? 어떻게 하지? 돌쇠는 굵은 비를 맞으며 산속으로 달렸답니다. 야, 불빛이다. 돌쇠는 빨간 불빛을 보고 뛰어갔어요. 초가집 앞까지 단숨에 달려왔지요. 낡은 초가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헤헤, 여기서 자고 가야지. 돌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게 다 뭐야? 산신령님이 나 먹으라고 차려놓고 갔나 보구나. 어서 먹자, 먹어. 방 안에는 맛있는 떡이랑 과일, 고기가 가득 차려져 있었답니다. 아, 배부르다. 돌쇠는 통통한 배를 어루만졌어요. 조금 있으니 솔솔 잠이 왔습니다. 누구냐? 빨간 한복을 입은 처녀 도깨비가 돌쇠의 엉덩이를 발로 찼어요. 아야, 아이고, 내 엉덩이야. 돌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히히, 정각이구나. 포동포동한 것이 맛있게도 생겼다. 처녀 도깨비는 검은 털이 숭숭 난 기다란 손가락으로 돌쇠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살려주세요. 예쁜 아가씨 도깨비님. 제발 살려주세요. 네. 돌쇠는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쁘냐? 총각아? 그럼 오늘부터 나랑 살자. 처녀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서 돌쇠의 목을 풀어주었어요. 돌쇠는 처녀 도깨비와 함께 살기로 약속했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도깨비야,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보고 싶어. 집에 가게 해줘, 응? 돌쇠는 처녀 도깨비의 치맛 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그래. 그동안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구나. 내가 선물로 신기한 말을 한 마리 줄 테니 끌고 가렴. 처녀 도깨비는 마구간에서 조랑말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돌쇠야, 이 말은 금똥을 싸는 말이란다. 엉덩이를 3번 때리고 금똥 싸거라 하면 금덩이가 나온단다. 자, 봐. 처녀 도깨비는 조랑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번 때렸어요. 그러자 조랑말 궁둥이에서 황금덩이가 쏟아져 나오지 뭐예요. 우와, 진짜 황금이네. 돌쇠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이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답니다. 고맙다, 고마워, 도깨비야. 돌쇠는 조랑말을 끌고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어두워 하룻밤을 주막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아저씨, 이 말 엉덩이를 3번 때리면서 금똥 싸거라 하지 마세요. 바보 돌쇠가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누가 물어봤나? 주인은 돌쇠가 잠든 사이 그대로 해 보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황금이다, 황금. 주막집 주인 털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털보는 슬그머니 욕심이 났지요. 다음 날 돌쇠는 털보가 바꿔치기 한 것도 모르고 가짜 조랑말을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금똥 싸는 말을 가져왔어요. 에이그, 세상 구경하고 오더니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부모님은 혀를 끌끌 찼어요. 자, 잘 보세요. 조랑말아, 금똥 싸거라. 힝! 조랑말은 푸득푸득 물똥만 쌌답니다. 아니, 이놈의 말이 미쳤나? 황금똥을 싸라고 했지. 누가 맨똥을 싸라고 했어? 화가 난 돌쇠는 조랑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힝! 돌쇠는 씩씩거리면서 처녀 도깨비 집으로 달려갔어요. 도깨비, 너 거짓말쟁이야. 헤헤, 돌쇠야. 이번엔 방망이를 줄게. 때려라 하면 마구 때리는 방망이야. 멈춰라 하면 멈출 테니 주막집 털보에게는 때려라 하지 말라고만 해. 처녀 도깨비는 돌쇠에게 방망이를 주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털보네 주막집으로 갔어요. 아저씨, 이 방망이한테 때려라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돌쇠는 도깨비가 시킨 대로 했지요. 이 방망이도 요술 방망이일 거야. 방망이야, 때려라, 때려. 털보는 방망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툭탁툭탁.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나 좀 살려줘요. 털보 죽네, 털보 죽어. 도련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금똥 싸는 말을 돌려드릴 테니 이 방망이 좀 멈춰주세요. 털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번 한 번은 용서할게요.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돌쇠는 어른처럼 의젓하게 말했어요. 방망이야, 멈춰라. 방망이가 마당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헤헤, 이건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방망이구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내 말을 믿으실 거야. 빨리 가서 보여드려야지. 돌쇠는 금똥 싸는 조랑말을 타고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나무 뒤에서는 처녀 도깨비가 끼르륵 웃고 있었답니다.